네, 봄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 또 생활 속 소식들을 또 전략들 서울 이코노미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의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제 부동산 소식을 쭉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개편부터는 서울시의 주요 부동산 정책 변화까지 함께 좀 봐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 18일에 4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몇 건이나 되죠? 예, 총 7개 안건인데요. 네. 가결된 것이 3건이고 보류된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네. 시민들의 이제 실생활에 관련이 있는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 가결된 그 안건들, 주요 안건부터 좀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뉴타운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마포구 염리 4구역과 그리고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의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가 원안 가결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염리 4구역부터 먼저 보시죠. 재개발 정비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해제에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마포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는데요. 다수의 시민들이 빠르게 정비구역이 해제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르면 4월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요건, 일몰 요건이 이번에 충족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오는 4월 정도에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한다고 하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 규제가 대부분 풀려서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해당 지역의 지도들을 좀 제작진에서 찾아서 올려주셨는데요. 염리 4구역 여기는 이제 아이언뉴타운 주변에 있는 그렇습니다. 마포구 지역 쪽이고요. 종로구 신영동은 어딘가 했더니만 세검정 쪽입니다. 예, 예, 세검정 맞습니다. 지역 쪽에. 자, 그리고 마곡지구가 사실 요즘 굉장히 또 뜨거운 지구 아닙니까? 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곡지구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들어서는군요. 예, 아주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역에 이제 대학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네. 뭐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강서구 내발산동의 156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시설 이화여자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의과대학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반관리구역 1개소와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병원이죠. 보구여관 복원계획에 따라서 상징경관구역 1개소를 결정했는데요. 현재 양천구 목동 일대의 목동병원이라든지 의과대학은 병상이 한 700여 병상 정도 됩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사실 병원과 대학시설의 증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곡지구에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통과로 마곡지구의 이전이 확정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인프라가 좋아질 예정이 있다고 봤고요. 또 첨단 지식 중심의 마곡지구 건립사업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곡지구는 뭐 지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지금 그 여의도 공원보다 큰 면적의 공원도 들어선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병원도 들어서는군요. 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좀 활기를 띠고 있고 그 바람이 분양시장부터 사실 불어오고 있는데 청약제도 개편안이 지난달 27일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달라진 점들을 꼼꼼히 좀 아시고 또 청약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청약제도 개편안 핵심 내용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청약 규제 간소화가 분양시장의 물량 확대라든지 또 분양시장의 수요자들이 거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원래 지난해 9.1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들이 분양시장에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청약 제도를 간소화하고요. 또 불편한 청약 규제를 풀어서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창구의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국민주택을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12개월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를 짧게는 뭐 3단계 정도로 쉽게 당첨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뭐 실수요자 우선 청약 당첨의 원칙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유주택자 같은 갈아타기 교체 수요도 분양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분양시장의 수요자들이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최근에 훈풍이 부는 이유도 네. 그 저변에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분양시장이나 청약 자격 바뀐 거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아요, 요즘.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기존에 이 상품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했는데 이번에 네네. 이제 1년으로 단축되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이죠. 12개월만 돼도 1순위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청약의 수요 모수를 확 늘린 효과들이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죠. 수도권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12개월로 1순위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2월 27일부터 관할 지자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분양 물량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수도권 가입자가 약 청약통장을 1,000만 명 정도 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1순위자가 500만 명, 네. 그리고 2순위자는 200만 명이 합쳐져서 수도권 10명 중에 7명은 청약통장 1순위자가 네.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률은 높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청약 대기 시간의 단축 효과는 있겠지만 네. 종전 1순위자 입장에서는 좀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청약제도 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있었는데 이게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가 됐어요. 세대주와 세대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범위가 확대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자격 요건은 당연히 갖추셔야 예. 되고요. 세대원이면 안 되고 음. 세대주만 사실상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대주가 아버지면 아버지만 그 세대에서 청약할 수 있다는 자녀들은 것이죠. 안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주택 돼요. 세대 예. 조건을 폐지해서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원들도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대개는 1세대 1주택으로 한 세대 한 명 정도만 청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 당첨돼도 무주택 자격뿐만이 아니라 세대주 자격 요건까지 유지돼야 청약 자격이라든지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가 이번에 전부 풀렸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만 일정 부분 가능한 물량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규제가 풀려서 종전보다 국민주택 청약하기가 좀 수월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화된 내용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들어도 또 금방 잊어먹더라도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기존보다 좀 간소화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실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뭐 가점제 40%, 추첨제 60%, 네. 85제곱미터 초과는 뭐 가점제 100%, 뭐 이렇게 해서 복잡했어요, 최대 뭐 좀. 4단계, 네. 5단계 이랬잖아요. 이 단계가 모두 3단계로 축약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도 청약통장 보유 기간, 무주택 세대주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총 6단계로 유지하던 것들도 3단계로 단축했거든요. 3단계가 단축되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자격의 좀 규제가 좀 낮아지는 효과들이 있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분양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분양시장, 특히 봄 성수기에 국민주택을 포함한 민영주택 유망사업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도 제도가 바뀌면 출제 경향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청약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청약 예금이나 부금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지방, 수도권, 서울 그리고 또 원하시는 평형에 따라서 예치 금액이 이게 금액이 달랐고요. 네. 또 변경하는 것도 뭐 변경 금액 변경하고 그래서 몇 개월 기다리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쉬워졌다고요. 예, 뭐 예전에는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청약 통장을 바꾸려고 하면은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한 번 통장을 바꾸면 2년 뒤에
뒤에 기다렸다가 또 바꿔야 맞아요. 되는 불합리함이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부 규제가 풀려서 예를 들어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같은 경우 중대형에서 바로 중소형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종전에는 한 번 통장을 정하고 나면은 그 통장의 일정 부분 청약을 해야지 또 2년 뒤에 바꾸기 쉽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바로 예치 금액에 따라서 통장을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 예치 금액은 아시겠지만 뭐 예치 금액 자체가 그 평형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원하면은 곧장 이 예치 금액을 변경하면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300만 원, 네. 102제곱미터 이하가 600만 원, 예. 그리고 102에서 135제곱미터 이하가 1,000만 원, 그리고 135제곱미터 초과가 1,500만 원의 예치금에 네. 가입하셔야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 135제곱미터 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예치금을 줄여서 85제곱미터 이하인 300만 원짜리에 네. 청약하신다고 해도 바로 청약하실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평형이 느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동안에 뭐 그런 그 평형이나 이런 거를 변경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워졌고, 네. 네. 기간만 네. 최소한의 1년의 기간만 채우시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유주택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불리해서 감점을 받았는데요. 그런 네. 점도 좀 바뀌는 게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종전에는 가점제가 유지됐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당첨 확률에 유리했죠. 예. 근데 이제 중대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점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네. 컴퓨터 전산 추첨이라 운에 의한 당첨이 가능해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 가점을 한 점도 그동안에 받지 못했고 또 집이 많으면 5점씩 감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감점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을 통해 갈아타기나 교체하시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번에 감점제가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유주택자도 분양시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네. 낡은 주택을 새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것들이 종전보다는 훨씬 용이해지긴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굉장히 제도가 쉬워졌다, 완화됐다. 그렇습니다. 예, 분양시장 관심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기회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당장 올해 3월에 분양되는 물량이 서울 수도권에 얼마나 되고요? 어떤 네. 지역의 물량들이 좀 나옵니까? 사실 올해 총 분양할 물량이 민영에서만 34만 호, 35만 호 정도로 지난해보다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월도 성수기였지만 다가오는 4월도 약 5만 호 정도가 한꺼번에 공급될 예정에 있는데요. 하지만 분양시장이 양극화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거나 황금성이 좋은 물량에 관심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있죠. 특히 이번에 나오는 물량들은 이제 위례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고요. 하남시 미사지구도 있고 또 화성 동탄 이신도시도 있고 또 최근 서울에서는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아현동 그리고 강북 성북구 이런 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역세권 위주로 청약 통장을 잘 사용하시되 분양가의 적정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양제도는 훨씬 완화가 됐는데요. 반면에 경쟁은 사실 좀 치열해졌고요. 분양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오실 때 차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이코노미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